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르신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아주 중요한 주제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목욕할 때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입니다. 목욕은 몸을 깨끗하게 하고 근육을 풀어주며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좋은 습관입니다. 하지만 잘못된 방법으로 목욕을 하면 오히려 건강에 해롭고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혈관과 심장이 약해져 있어서 작은 습관 하나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뉴스에서도 종종 목욕 중에 쓰러졌다는 소식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이런 사고의 대부분은 사소한 잘못된 습관 때문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오늘은 꼭 피해야 할 습관 5가지를 하나씩 자세히 알려드리고 대신 어떤 방법이 좋은지도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바로 식사 직후 목욕하는 습관입니다. 밥을 먹으면 소화를 돕기 위해 우리 몸의 혈액이 위장으로 몰립니다. 그런데 이때 목욕을 하면 혈액이 피부와 근육 쪽으로 분산됩니다. 결과적으로 위장은 혈액이 부족해져서 제대로 일을 하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음식이 잘 소화되지 않고 속이 더부룩해지고 답답해집니다. 가벼운 경우에는 단순한 소화불량이지만 심한 경우에는 구토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고령의 경우 위장 기능이 약해져 있어서 이런 영향이 더 크게 나타납니다. 또한 심장에도 부담을 줍니다. 소화와 목욕 두 가지 활동에 동시에 혈액을 보내야 하기 때문에 심장이 과부하에 걸립니다. 심장이 약한 분들은 가슴 두근거림, 호흡 곤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의학적으로도 식사 후에는 소화기관으로 혈류량이 20% 이상 증가한다고 합니다. 이때 목욕을 하면 혈류가 분산되어 위장이 힘을 잃게 되는 것이죠. 실제로 사례도 많습니다. 식사 후 곧바로 목욕탕에 들어간 한 어르신은 심한 어지럼증을 느껴 탕 안에서 미끄러져 크게 다친 적이 있습니다. 병원에서는 식사 직후 목욕으로 혈압이 떨어지고 뇌에 혈액이 덜 공급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처럼 단순한 습관 하나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식사 후에는 최소한 1시간 이상, 가능하다면 2시간 정도 지난 뒤에 목욕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이 정도 시간이 지나면 위장이 어느 정도 소화를 마치고 혈액이 안정적으로 돌아갑니다. 특히 저녁 식사 후 바로 뜨거운 물에 들어가는 습관은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저녁은 하루 중 가장 무거운 식사를 하기 때문에 위장 부담이 큰데 여기에 목욕까지 겹치면 위험이 2배가 됩니다. 대안으로는 이렇게 하시면 좋습니다. 식사 후 바로 목욕이 하고 싶다면 목욕 대신에 가볍게 산책을 하세요. 산책은 소화를 돕고 혈액순환에도 좋습니다. 그리고 한두 시간 지난 뒤에 따뜻한 물로 편안하게 목욕하면 가장 좋습니다. 또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식사 후 목욕은 특히 심장병이나 당뇨병 환자에게 위험합니다. 혈당과 혈압이 불안정한 상태에서 목욕을 하면 쇼크가 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런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시간을 두고 목욕을 하셔야 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식사 직후 목욕은 소화불량을 일으키고 심장과 혈압에 무리를 주며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드시 식사 후 12시간은 지난 뒤에 목욕하세요. 두 번째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습관은 뜨거운 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뜨거운 물에 몸을 담그면 개운하고 피로가 풀린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뜨끈한 물에 오래 있어야 몸속 노폐물이 빠진다라는 말을 믿고 그대로 실천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뜨거운 물은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위험 요소입니다. 뜨거운 물에 들어가면 우리 몸의 혈관이 갑자기 확장됩니다. 혈관이 넓어지면 혈압이 뚝 떨어집니다. 순간적으로 어지럼증을 느끼거나 눈앞이 캄캄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탕 안에서 일어나려다 휘청거려서 넘어지는 사고가 여기서 생깁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탕에서 나와 찬 공기를 맞으면 이번에는 확장되었던 혈관이 다시 빠르게 수축합니다. 그 결과 혈압이 급격히 상승하게 됩니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 심장과 뇌혈관에 큰 부담을 주게 됩니다. 심할 경우 뇌졸중,
심장마비 같은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겨울철에 목욕탕에서 갑자기 쓰러지는 사고가 많은 이유가 바로 이 뜨거운 물 때문입니다. 일본에서는 겨울철 목욕사고라는 말이 따로 있을 정도입니다. 특히 추운 날씨에 뜨거운 물에 갑자기 들어갔다가 사망하는 사례가 해마다 수천 건 보고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비슷한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그렇다면 안전한 물의 온도는 어느 정도일까요? 전문가들은 38도에서 40도 정도의 미지근한 물을 권장합니다. 뜨겁다는 느낌이 들지 않고 편안하게 몸이 풀린다는 느낌이 드는 정도가 좋습니다. 목욕을 시작할 때는 갑자기 몸을 담그지 말고 반드시 순서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손과 발을 적시고 그 다음 팔과 다리를 천천히 적십니다. 가슴과 어깨는 마지막에 물을 끼얹어 적응한 뒤 들어가야 안전합니다. 반대로 잘못된 방법은 어떻게 할까요? 갑자기 탕에 들어가 아 뜨거 하면서도 억지로 몸을 담그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순간적으로 혈압이 급격히 변하면서 심장이 놀랍니다. 당장은 괜찮아 보여도 반복되면 심장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주의할 점은 뜨거운 물은 피부에도 좋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피부의 유분을 모두 씻어내어 건조함을 악화시키고 노화를 앞당깁니다. 특히 노인성 피부 가려움증을 앓고 계신 분들에게는 더 해롭습니다. 실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겨울철에 뜨거운 목욕을 좋아하던 한 어르신은 탕에서 갑자기 어지럼증을 느껴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다행히 옆에 있던 분들이 바로 도와서 큰일은 피했지만 병원 진단 결과 혈압이 갑자기 떨어졌다가 올라간 것이 원인이었습니다. 이런 사고는 언제든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나는 괜찮겠지라는 생각이 가장 위험합니다. 대신 이런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따뜻한 물에 10분 정도만 몸을 담그고 중간에 쉬면서 물을 바가지를 떠서 어깨에 끼얹어 주세요. 몸은 충분히 따뜻해지고 심장은 무리를 하지 않습니다. 또는 반신욕을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허리 아래까지만 담그고 상체는 밖에 두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하면 몸은 따뜻해지지만 심장과 뇌에는 부담이 적습니다. 특히 혈압이 높거나 심장이 약한 어르신들에게 권장되는 방법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뜨거운 물은 개운해 보이지만 사실은 혈압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심장과 뇌를 위협합니다. 온도는 38도에서 40도가 가장 적당하며 갑자기 들어가지 말고 천천히 적응하세요. 반신욕이나 짧은 목욕을 통해 건강하고 안전하게 즐기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가 두 번째 습관 확장 설명입니다. 이제 절반 정도 진행됐습니다. 다음 메시지에서는 세 번째 습관 탕 속에 오래 앉아있지 마세요를 풀어드리겠습니다. 나의 말. 그래. 챗GPT의 말. 좋습니다. 이번에는 세 번째 습관 탕 속에 오래 앉아있지 마세요 파트를 확장해서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약 2500자 분량으로 길게 풀어냅니다. 3. 탕 속에 오래 앉아있지 마세요. 세 번째로 위험한 습관은 탕 속에 너무 오래 앉아있는 것입니다. 목욕탕에 가면 흔히 볼 수 있는 장면이 있습니다. 탕 속에 들어가서 30분, 심지어 1시간 가까이 앉아 계시는 어르신들입니다. 오래 있어야 노폐물이 빠지고 건강에 좋다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생각은 잘못된 상식입니다. 우리 몸은 물속에 들어가면 체온이 올라갑니다. 체온이 올라가면 땀이 나고 몸속 수분과 전해질이 빠져나갑니다. 그 자체로는 괜찮아 보일 수 있지만 시간이 길어지면 위험이 커집니다. 탕 속에 20분 이상 앉아 있으면 몸의 수분이 부족해집니다. 탈수가 시작되고 혈액이 끈적해지며 심장이 더 많은 힘을 써야 합니다. 이로 인해 어지럼증, 두통, 심장 두근거림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노인의 경우 체온 조절 기능이 젊을 때보다 약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목욕 중 체온이 급격히 오르면 몸이 이를 잘 감당하지 못합니다. 결국 심장에 과부하가 걸리고 혈압이 불안정해지는 것입니다. 또한 피부에도 좋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뜨거운 물에 노출되면 피부의 보호막이 무너지고 수분이 빠져나갑니다.
그 결과 피부가 건조해지고 가려움증이 심해집니다. 특히 노인성 피부 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은 증상이 더 악화됩니다.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느 어르신은 매일 목욕탕에서 1시간 가까이 탕 속에 앉아 계셨습니다. 처음에는 별 문제가 없어 보였지만 점점 어지럼증이 잦아지고 숨이 차다고 하셨습니다. 병원에 가보니 반복된 장시간 목욕으로 심장이 과부하에 걸린 것이 원인이었습니다. 그럼 목욕은 얼마나 하는 게 좋을까요? 전문가들은 보통 10분에서 15분 정도를 권장합니다. 이 시간 동안에도 몸은 충분히 따뜻해지고 혈액순환이 원활해집니다. 그 이상은 오히려 몸에 부담을 주게 됩니다. 만약 더 오래 있고 싶으시다면 방법이 있습니다. 중간에 쉬는 시간을 두는 것입니다. 탕 속에 10분 정도 있다가 나와서 의자에 앉아 5분 정도 쉬었다가 다시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몸이 회복할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안전합니다. 또는 탕 속에 앉아 있을 때는 허리까지 물에 담그고 상체는 밖으로 두는 반신욕을 하셔도 좋습니다. 반신욕은 체온을 서서히 올려주면서 심장과 뇌에 부담을 덜 줍니다. 탕에서 오래 있는 습관은 넘어짐 사고로도 이어집니다. 몸이 탈수로 약해지고 어지럼증이 오면 중심을 잃기 쉽습니다. 특히 젖은 바닥에서는 큰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예방을 위해서는 목욕 전후에 반드시 물을 충분히 마셔야 합니다. 또한 조금 덜 한다는 생각으로 목욕 시간을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탕 속에 오래 앉아 있는 것은 건강에 전혀 이롭지 않습니다. 오히려 탈수, 피부 건조, 어지럼증, 심장 부담을 일으키는 위험한 습관입니다. 목욕은 10분에서 15분 정도가 적당하고 중간에 쉬는 시간을 갖는 것이 안전합니다. 네 번째로 매우 위험한 습관은 술을 마신 뒤 목욕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술 마신 날은 목욕탕 가서 땀 쫙 빼고 오면 속이 시원하다. 사우나에서 땀을 흘리면 술도 빨리 깬다. 하지만 이것은 정말 잘못된 생각입니다. 술을 마시면 혈관이 확장됩니다. 혈압이 일시적으로 내려가지만 안정적으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즉, 혈압이 오르락내리락 불안정한 상태가 되는 겁니다. 이때 뜨거운 물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확장된 혈관이 더 넓어지면서 혈압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심장은 피를 제대로 공급하기 위해 더 세게, 더 빠르게 뛰어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심장 박동이 불규칙해지고 어지럼증과 구토, 실신이 발생합니다. 특히 사우나처럼 뜨거운 증기 속에 오래 있으면 위험은 훨씬 커집니다. 술로 인해 체온 조절 능력이 떨어져 있는데 열기까지 겹치니 몸이 감당하지 못하는 겁니다. 실제로 이런 사고가 자주 일어납니다. 술을 마신 후 사우나에 들어갔다가 정신을 잃고 쓰러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 심각한 경우에는 심장마비로 사망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술과 목욕이 만나면 반드시 일어날 수 있는 위험한 결과입니다. 또한 술은 신체 반응을 둔하게 만듭니다. 평소 같으면 어지럽거나 불편함을 느끼고 몸을 움직일 텐데 술이 들어간 상태에서는 그 신호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합니다. 즉, 위험 신호가 와도 대처하지 못하고 그대로 사고로 이어지는 겁니다. 나는 술을 조금만 마셨으니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소량의 술도 체내 알코올 농도를 높이고 혈압과 심장에 영향을 줍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알코올을 분해하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젊었을 때보다 훨씬 적은 양으로도 위험에 노출됩니다. 그렇다면 술을 마신 날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아예 목욕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꼭 씻어야 한다면 미지근한 물로 짧게 샤워만 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그리고 충분히 쉬고 알코올이 몸에서 빠져나간 다음에 목욕을 하셔야 합니다. 의학적으로도 알코올은 체내에서 분해되는데 시간이 필요합니다. 맥주 한 캔 정도의 양도 완전히 분해되는 데는 2시간 이상이 걸립니다. 소주 반병, 한 병 정도라면 반나절에서 하루 가까이 걸릴 수 있습니다. 즉, 술이 완전히 깰 때까지는 목욕을 피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술을 마신 후 목욕은 혈압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심장과 뇌혈관에 큰 부담을 주며 실신과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술 먹고 땀 빼면 해장된다는 말은 절대 잘못된 속설입니다. 술을 마신 날은 반드시 목욕을 피하시고 샤워로 간단히 마무리하세요. 다섯 번째로 위험한 습관은 갑자기 찬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름철 무더운 날 시원하게 하고 싶어서 바로 찬물에 뛰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는 사우나에서 몸을 뜨겁게 데운 뒤 곧바로 냉탕에 들어가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혈액순환이 잘 된다. 몸이 더 건강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사실은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찬물에 갑자기 들어가면 우리 몸의 혈관이 순간적으로 꽉 조여집니다. 혈관이 급격히 수축하면서 혈압이 확 올라갑니다. 심장은 갑자기 늘어난 부담을 견디기 위해 더 세게, 더 빨리 뛰게 됩니다. 이 순간 심장마비나 뇌졸중 같은 치명적인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고혈압이나 동맥경화를 가지고 계신 어르신들은 위험이 훨씬 더 큽니다. 혈관이 이미 약해져 있는데 급격한 온도 변화가 가해지면 쉽게 터지거나 막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많은 사고 사례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여름철 냇가에서 갑자기 찬물에 들어갔다가 쇼크로 쓰러지는 사고, 사우나에서 뜨거운 탕과 냉탕을 번갈아 하다가 갑자기 의식을 잃는 사고, 이 모든 것이 같은 원인, 바로 급격한 혈관 수축과 혈압 상승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안전할까요? 찬물에 들어가고 싶다면 반드시 천천히 적응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먼저 발을 적시고 종아리와 팔을 차례로 적십니다. 그 다음 가슴과 어깨를 천천히 물로 적신 후 들어가야 합니다. 갑자기 머리까지 풍덩 들어가는 것은 절대 피해야 합니다. 또한 찬물에 오래 있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잠깐은 시원하지만 몸은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 더 많은 에너지를 쓰게 됩니다. 특히 노인의 경우 체온 조절 기능이 약해져 있어서 금세 체온이 떨어지고 저체온증 위험에 노출됩니다. 따라서 찬물에 들어간다면 짧게 그리고 곧바로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수건으로 물기를 닦고 따뜻한 가운이나 옷을 걸쳐 체온을 유지하세요. 사우나에서 뜨거운 탕과 냉탕을 번갈아 하는 습관도 조심해야 합니다. 젊은 사람에게도 부담이 되지만 어르신들에게는 훨씬 위험합니다. 혈압이 롤러코스터처럼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혈관에 큰 무리를 줍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갑자기 찬물에 들어가는 것은 혈압과 심장을 크게 위협합니다. 특히 고혈압, 심장병, 동맥경화를 가진 분들에게는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습관입니다. 찬물에 들어갈 때는 반드시 천천히, 짧게, 그리고 따뜻하게 마무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오늘은 목욕할 때 절대 하지 말아야 할 5가지 습관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첫째, 식사 직후 목욕하지 마세요. 둘째, 뜨거운 물에 들어가지 마세요. 셋째, 탕 속에 오래 앉아있지 마세요. 넷째, 술 마신 후 목욕하지 마세요. 다섯째, 갑자기 찬물에 들어가지 마세요. 이 5가지는 단순한 생활 습관 같지만 지키지 않으면 건강을 위협하고 심하면 생명까지 잃을 수 있는 위험한 행동입니다. 반대로 이 5가지만 잘 지켜도 목욕은 몸과 마음을 회복시키는 최고의 건강 습관이 됩니다. 어르신 여러분,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꼭 기억하시고 작은 습관부터 하나씩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안전하고 건강한 목욕 습관이 여러분의 삶을 더 행복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건강과 안전을 늘 응원하겠습니다.